오천읍 인근 폐기물 매립장 증설에 반대하는 포항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시의회에서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동선을 속이거나 검사를 거부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시킨 감염 전파자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구상권 청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포항시가 신규 사업을 제대로 발굴하지 않아 국비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오천읍 인근 폐기물 매립장 증설에 반대하는 포항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수조 원대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반면 시민들의 환경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게 된다며 시의회도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천 주민도 숨 좀 쉬고 살자. 포항시는 환경 문제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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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남구 폐기물 매립장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번에는 차를 끌고 나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환경부 허가권을 핑계로 침묵을 지키는 포항시와 시의회의 무관심 속에 지역에 거대한 쓰레기산이 들어서게 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일이고 이 두 쓰레기물을 안고 사는 거는 우리 오천이 후손 대대로 이걸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는 포항시와 시의회가 위험시설 안정화를 명분으로 매립 용량을 늘려 수조 원대 이익을 챙기려는 폐기물 업체의 탐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가 먼저 나서 폐기물 매립장 증설 반대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등 본회의를 통해서 이런 시민들의 뜻을 공론화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반대 결의를 해서 이 일이 반드시 철회됐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시 의회에서도 폐기물 처리업체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정숙 의원은 포항시가 과거 옥명공원 부지를 갑자기 폐기물 처리시설로 용도 변경해준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며 포항시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옥명공원 부지를 지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상은 공원으로 이중 허가해준 것은 행정실수가 아니라면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결정이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시는 매립시설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네이처 ENT의 사업 확장에 힘을 실어주어 기업의 장기적인 이윤 확보를 준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하고 추가 증설 허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폐기물 매립장 증설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이번 사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늘 열린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포항시의 미흡한 대응 탓에 국비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고 지적했고 흥해와 신광, 기계 지역에 몰려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도 요구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의 연도별 국가 투자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2019년 1조 4,857억 원, 2020년 1조 4,514억 원, 2021년 1조 2,323억 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관련 예산은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2019년 89건에 903억 원, 2020년 52건에 1,539억 원, 2021년 23건에 391억 원입니다. 배상신 의원은 신규 사업 발굴 미흡과 중앙부처 대응 부족이 포항시 예산 감소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부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부처별 협력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전화 한 통이나 간단한 사업계획서 정도로는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판단됩니다. 공숙희 의원은 포항 지역 855개 축사 가운데 무려 56%가 흥해, 신광, 기계 지역에 몰려 있다며 주거 지역 인근 축사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천이 주민들은 지진보다 축사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아파트 인근에 축사가 9개소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주민 없는 축사 정치적 성의는 원천 무효이고
김성조 의원은 포항시립화장장이 설 추석 명절에 문을 닫아 시민 불편이 크다며 365일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시도 설날 추석 당일에도 지금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화장장이 계속 가동된다면 포항 시민들과 인근 영덕 울진군민에게도 께서도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27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한 뒤 오는 19일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동선을 속이고 검사를 거부하는 등 행정 손실과 막대한 혈세를 낭비시킨 코로나19 감염 전파자에 대해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초 단호하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던 입장과 달리 오락가락한 입장이어서 자칫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포항에서는 대형 병원발 코로나19 연쇄 감염으로 시민들이 큰 불안에 떨었습니다. 포항시의 역학조사 결과 71번 확진자의 아들인 A씨가 동선을 속이고 신분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방역당국에 애를 먹게 했습니다. 71번 세명기독병원 입원자의 아들이, 성남에 사는 아들이 서울의 사랑의 제일교회에 계속 다녀서 거기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종합병원은 다시 정상화됐지만 이미 병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환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코호트 격리하면서 우선 그 병상이 한 60개 정도가 활용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코로나 환자가 왔다 갔다는 그 진단됐다는 그런 그 보도가 나가면서 외래 환자가 3분의 1로 줄었고요. 입원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병원으로는 타격을 많이 받죠. 또 이 감염자와 관련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환자와 의료진 등 2,4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포항시는 막대한 행정 손실과 수천 명의 코로나 진단 검사비 등 혈세를 낭비한 만큼 A씨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허위로 뭐 기재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오늘 고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요를 검사 의뢰를 우리가 해놓은 상태거든요. 포항시가 감염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금까지 고발한 사람은 단 1명. 더구나 당초 구상권까지 청구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던 포항시는 지금 와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구상권은 우리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제주도 등 다른 지자체들이 감염 사실을 숨긴 경우 적극적으로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실태와 대조를 보입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한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포항시가 구상권 청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 교통안전지수에서 경주시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경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100점 만점에 71.8점으로 2등급을 받아 인구 30만 명 미만 시 중에서 49개 지자체 가운데 48위였습니다. 6개 조사 항목 중 도로환경 영역에서 교통안전도가 60.82점으로 최하위,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역시 하위권이었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는 1,72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4명이 숨지고 2,6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지역화폐인 경주페이의 월사용 한도액을 현재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경주페이 가입자와 사용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총 발행액 440억 원 가운데 323억 원이 소진돼서 조기 소진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주페이는 지난 6월 200억 원의 예산 규모로 처음 출시돼 9월에 조기 소진되자 경주시는 240억 원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이 옛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지 2년여 만에 민주당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권 시장은 집권당의 힘을 빌려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 해결에 단초를 마련한 뒤 3선 임기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성명을 통해 안동 발전을 위한 협치를 제안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무소속으로 3선 시장에 오른 뒤 줄곧 집권 여당의 러브콜을 받은 권영세 안동시장이 마침내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옛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지 2년 반, 여당행 의사를 내비친 지 6개월 만입니다. 권 시장은 지역 발전에 새 초석을 놓기 위해선 집권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지역 정서와 다소 괴리가 있는 결정이지만 안동 발전을 위한 충정을 시민들도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점촌 안동 간 철도 건설, 안동댐 환경보전지역 해제 등 5대 지역 현안 해결에 정부 여당의 협력을 끌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을 찾는 과정에서 무소속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며 내어야 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4월 총선 직전 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혀 정가에 이목을 집중시켰던 권영세 시장은 이후 정부 여당의 주요 현안 해결을 여러 갈래로 요청해왔고 최근 관광 거점 도시와 의료용 대마특구 지정 등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여당행 명분을 채운 권 시장의 입당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세용 구미시장에 이어 경북에서 두 번째 소속 단체장을 확보한 민주당은 안동을 비롯해 경북 북부 현안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시장님의 충정이 결국은 안동시에 대한 아마 큰 사랑 때문이 아니겠나. 안동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한 역할을 하라는. 한편 옛 한국당 시절 권영세 시장을 2번 공천했던 국민의힘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형동 의원은 성명에서 현 정권의 고질적인 편가르기 행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권 시장이 본인을 희생양 삼아 안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한 만큼 지역 의제에 대해선 언제라도 협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주 지역 숙박 여행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향후 수학여행 관련 공문 시행 시 업계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무담보 대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대부분 법인 형태여서 지원 대상이 아닌 여행사에 대해 개인 사업자에 준하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관광업에 해당되지 않는 전세버스 업종의 관리기관을 지정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경북 포항 신항에 들어온 화물선 선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립포항검역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포항 신항에 도착한 파나마 선적 화물선에서 선원 21명 가운데 필리핀 국적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검역소는 증상이 있는 선원을 상대로 진단 검사한 결과 어제 4명이 양성으로 나왔고 이후 모든 선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포항검역소는 화물선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을 실시했고 입항 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포항 지역 확진자 집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고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내일 아침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볕을 가리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고요. 그늘에서는 서늘함이 감돌았습니다. 점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사이 기온을 뚝 떨어뜨리겠는데요. 따라서 경주의 내일 아침 기온은 6도를 보이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잊지 마시고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맑은 가운데 구름의 양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낮겠고요. 한낮에는 18도에서 20도로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다소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은 12도, 독도 14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울릉도 16도, 독도 1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내일 오후까지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인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문화방송과 포항자원봉사센터, PHP 봉사단 등이 공동 주관해 2020년 희망 나눔 프로젝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6월부터 어려운 이웃 9가구에 대해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지난 2018년 이후 184가구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실시됐습니다. 포항시는 본격적인 과메기철을 앞두고 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90명을 투입합니다. 포항시는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과메기 덕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달 말부터 최대 150일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수산물 건조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는 코로나19로 지난 8월부터 중단했던 홍보관 운영과 스탬프 투어를 오늘부터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보관은 개인 자유관람만 가능하며 홍보관과 발전소 단체 견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국립해양과학관과 성류굴 등 울진 주요 관광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포토 스탬프 투어는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합니다.